띠찌뽕. 이거 너무 중요한 개념이다. 글이 나 대신 일을 일을 해야 해야죠. 돼. 늘 전화해야 되는 친구가 있어. 네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니 이게 도대체.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얘기를 해야 된다면 일을 망치는 거죠. 회사가 큰 손해를 봤다고 치자고요. 본인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생이 망쳐질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놓쳐서는 안 될 좋은 책을 함께 읽어보는 하루 20분 독서 습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책을 소개해드리는 20분 책 한 권 시간입니다. 자, 요즘에 문해력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디지털 문해력, 미디어 문해력, 감정 문해력, 정말 문해력이 점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문해력에 관련된 건데, 오늘의 제목은 일머리 문해력입니다. 문해력 중에서 제 생각에는 가장 차원이 높은 문해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20년 경력의 글쓰기 코치이시죠.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 등 다수의 글쓰기 책을 출간하신 베스트셀러 작가 송숙희 저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얘기 먼저 좀 해볼까요, 우리? 문해력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뭐가 문해력이에요? 글과 말을 다루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 아하. 이 문해력이라고 간단하네. 생각을 합니다. 네. 글과 글과 말을 말을 다루는 능력.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이건. 무엇이든. 뭐 회사원이면은 연봉 승진. 네. 또 우리 주부들도 원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주부들도 그럼요. 원하는 게 있고 학생들도 원하는 게 있고 퇴직을 했으면 한 대로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원하는 게 있을 거고 그것을 얻어내는데요. 말과 글이 아니면 무엇으로 얻어낼까요? 없죠. 없죠. 네.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누군가를 설득하고 그 사회에 속하는 능력은 그렇죠. 말과 글이니까. 자, 그러면 이 책을 쓰신 이유는 이게 안 되니까 쓰신 거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고 잘 다루기를 원하셔서. 글쓰기 수업이나 개별 수업이나 기업의 특강이나 교육이나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 것 같으세요?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왜요? 다시 그 앞에 문장을 네. 읽어야 뒷문장이 이해를 되잖아요. 그렇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자신이 써놓고도요 무슨 말을 썼는지를 몰라요. 왜?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못 읽는 거예요. 아, 왜 글을 못 쓰지? 다들 글을 못 쓰는 거예요. 못 쓴다는 건 뭘 못 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문장이 쓴다는 게 일단 안 뭘까요? 맞고요. 내용 하고 싶은 말과 표현된 글이 달라요. 아하, 그래. 네, 나는 김미경 맞아요.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네. 생각하고 그것을 쓰고 싶은데 표현된 네. 것은 그래서 김미경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거야, 만드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요. 네. 자, 글은 덮고 왜 썼냐? 의도가 네. 뭐냐? 그러면 나는 김미경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 자, 그러면 이 글이 그렇게 쓰여졌나 보자 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 본인도 웃어요. 무안하기도 하고 자기가 봐도 재미있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어머, 이거 딱 맞다. 나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늘 전화해야 되는 친구가 있어. 네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야, 네, 이게 네, 도대체. 그러면 그때서 막 말은 해요. 근데 말은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부서별로 10명에게 공유하는 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10명을 쫓아다니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10배 듭니다. 선생님, 글은요, 예. 뒤에도 나오겠지만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가요, 일을 하라고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게 없어도 내가 쓴 글을 글이? 보고 일이 되게끔 하라고 글을 쓰는 거잖아요. 대박. 빨리 이리 오세요. 띠찌뽕. 이거 너무 중요한 개념이다. 글이 나 대신 일을 일을 해야 돼. 해야죠. 그래야 글을 쓰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얘기를 해야 된다면 일을 망치는 거죠. 그러면 회사는 회사대로 자원이 낭비되죠. 기회도 뺏기죠. 본인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판이 안 좋아지고요. 평판만 안 좋아지나요? 인생이 망쳐질 수도 있어요. 아닌 말로 회사에서 보고서 한번 잘못 써서 일을 망치고 회사가 큰 손해를 봤다고 치자고요. 요즘에는 배상 다 하잖아요. 그런 경우 한 번 있었고요. 비슷하게. 두 번째 뭐냐면 그런 친구는 승진이 안 됩니다. 왠지 아냐? 그러니까요. 왜냐? 팀원을 다루질 못해요. 글로. 그러니까요. 설득을 못해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리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일머리와 계속 연결되네.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자, 그러면 들여다봤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글을 못 쓰는데 그렇지. 보니까 읽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아, 그럼 걔 책 안 읽은 애구나. 책만 안 읽나요? 다 안 읽죠. 다 안 읽죠. 그러면 이게 읽고 쓰는 능력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나요?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요리를 잘하려면은요 맛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맛을 모르면 못하지. 요리라고 해놓으면 그게 요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외식 사업 하는 사람들이 맨 먼저 하는 일이 맛있다는 곳 다니면서 여기가 왜 맛있는지를 보잖아요. 그렇지. 이것을 읽고 쓰기로 가져와 보자고요. 오케이. 아니 읽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쓸 수 쓸 수가 있으며. 있겠어. 그래서 읽기와 쓰기는요 한 통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맨 처음에 오케이.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잘 쓰려면 잘 생각해야 되죠. 그렇죠. 생각이 머릿속이 그냥 돌아가나요? 아니죠. 인풋되는 게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다시 인풋이 없으면 머리가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죠. 머리가 안 돌아가면 글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러면 요즘처럼 잘 배웠는데 왜 우리는 못 읽을까요? 안 읽어서 그럴까요? 선생님 잘 배웠을까요 우리가? 그지. 읽고 쓰고 참- 생각하기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아니죠. 읽고 외우기를 배웠죠. 우리는. 읽고 외우기를 배웠죠. 그쵸.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여러 번 놓친 것 같아요. 골든타임이라 하면 언제쯤 학교 될까요? 다닐 때죠. 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때부터요. 음. 제가 이제 제 아이도 집에서 읽고 쓰기를 시켜보고 시켜봤는데 왜 성인 똑같은 프로그램을 성인한테 한번 적용을 해봤거든요. 네, 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중학생 사내 아이는 되는데 왜 40대 직장인 남자가 안 될까? 그 방법이 안 통할까를 봤는데요. 네. 골든타임이 아니었던 거죠. 얘는 엄마가 무서워서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이것을 했더라면 선생님 무서워서라도 했을 거고 네. 제대로만 가르친다면 성적 때문에라도 했었는데 우리는 시험 보기 위한 읽고 쓰고 생각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우리는 글쓰기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죠. 제대로 배운다 하면요. 일단은 배워야 되잖아요. 노래 그쵸. 부르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웠으면 배운 대로 자꾸 해야죠. 해봐야죠. 하면 피드백 받으셨죠. 그렇죠. 피드백 받고 교정 받으셨죠. 맞아요. 그다음 교정 받은 대로 또 연습하고 그다음 또 와서 다시. 보이고 이 루프를 무한 반복해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 한 적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비유법에 대해서 시험은 잘 봐도요. 비유적으로 써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 예. 그러니 우리가 배웠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책에서 나온 게 이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메타문해력? 이거는 뭐예요? 메타문해력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냥 일반 문해력이랑 메타문해력? 이게 다른가요? 또 쓰임이 다른가요? 문해력이 글과 말을 다루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메타문해력은 정보를 살피고 거르고 다루는 능력이에요. 디지털 시대에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잖아요. 엄청 많죠. 그 네. 정보를 살필 줄 모르고 거를 줄 모르고 다룰 줄 모른다면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짜 뉴스 생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정보를 다루는 능력은 말과 글을 다루는 능력에 곱해져야 되는 거죠. 네. 곱해졌을 때 비로소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 메타문해력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네. 생성된 개념이에요. 2011년에 정보과학 분야에서 나온 개념이고요. 2021년 5월 OECD에서 보고서를 냅니다. 디지털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OECD에서 그런 디지털 문해력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하면서 메타 문해력에 대한 관심이 커졌죠. 그래서 저는 그냥 문해력이 아니라 메타 문해력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보를 살피고 살피고 그르고 거르고. 다루는 능력. 이것이 기본적인 문해력에 곱해졌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더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 메타 문해력이 있어야 일머리 문해력이 연결이 돼서 생기겠네요. 그럼요. 이 책에서 보면은 문해력 부자들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딥 리딩, 딥 싱킹, 딥 라이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냥 리딩과 딥 리딩은 다른가요? 딥 리딩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리딩이 그냥 읽기라면 딥 리딩은 주의 깊게 읽는 거죠. 주의를 기울여서 읽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딥 리딩을 잘하기 위한 방법 한 몇 가지 전수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뭐 세 줄로 요약하면서 지식 서랍에 넣어라 뭐 이런 것도 괜찮았고요.
질문을 만들면서 읽어라도 있었고 여기 보니까 종이로 읽는데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어떤 말씀이셨어요? 그거는 일단 세 줄로 요약하면서 읽는 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읽고 요약하는 능력이 독해력에서 가장 상위의 능력이죠. 내용이 어떤지 파악이 안 되면 세 줄로 요약을 할 수가 없죠. 아하. 지금 우리는 세 줄 요약된 오케이. 글이 아니면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스스로 세 줄 요약을 해라. 그렇죠, 네가. 그렇죠. 113 매직이라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네, 113 매직이 뭔가 네, 하면요. 한 편 혹은 한 권의 책을 읽고 네. 일주일 안에 세 가지 방법으로 아웃풋을 해라. 세 가지 방법 아웃풋이 뭔가 하면요. 행한다, 네. 말로 한다, 글로 쓴다. 오케이. 이렇게 113 매직으로 읽으면 아하. 이런 방법의 읽기가 반복이 되면 어느새 우리에게 읽는 능력이 축적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딥 리딩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가 딥 띵킹인데 네. 사력 있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 그럼 이제 읽으면서도 생각을 할 것이고 쓰면서도 생각을 할 것이고 어쨌든 생각이 읽고 쓰고를 계속 엮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딥 띵킹은 생각도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도 참 다양한 생각이 있잖아요. 가장 고차적으로는 융합적인 사고도 있는데 그 많은 생각들을 잘 하려면 네. 반드시 갖춰야 되는 사고 능력이 있어요. 야. 논리적으로 생각할 것. 논리적으로? 네. 네, 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딱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돼요. 아, 그래요? 뭐예요? 두 가지가? 주장하는 바를 분명히 할 것.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유를 대고 근거를 댈 것. 오케이. 이런 식으로만 계속 연습을 하면 어디 가서 논리적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예를 들어보면요. 흔들리는 마흔이 40대를 충만하게 보내려면 김미경 TV를 구독하라. 주장했죠. 네.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데 누가 물을 거잖아요. 그러면 김미경 TV 안에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 봐. 이렇고 이런 이유라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이러면 벌써 주장했고 증명됐잖아요. 네, 네, 논리적인 주장이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왜 흔들리는 40대가 김미경 TV를 구독해야 돼? 라고 물었을 때 김미경 쌤이 유명하잖아. 라고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말이 돼? 그게? 아니 유명한 거하고 마흔을 충만하게 보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바로 반박이 들어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장하고 주장했으니까 왜 그렇게 주장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거를 대는 거죠.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비결은 쓰면서 생각하기. 아하. 쓰면서 생각하기. 우리가요. 아까 논리적이라는 단어 뜻을 오해하고 있듯이 쓴다라는 것도 오해를 참 많이 하는 게요.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써야지 그러면 머릿속에서 생각해야지 생각 실은 고민이죠. 생각 다 됐나? 써볼까? 후다닥 끄집어내고는 끝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자, 내가 뭘 써야 되지? 이거 누가 읽을 거지? 대충 개요가 잡힐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부려내놓는 거예요. 그 부려내놓은 것 중에 내놓은 것 중에는 자료도 있을 거고 내가 스치듯 지나가는 생각을 잡아놓은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내가 써야 될 어떤 주제도 있을 거고 다 내 눈앞에 끄집어내 놓는 거죠. 끄집어내 놓고 얘를 갖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눈앞에 보이니까 얘를 제외하건 또 보니까 뭔가가 부족해요. 여기 주장을 했는데 증명이 없네. 그러면 증명이 될 만한 자료 찾아오고 그렇지. 이렇게 뭘 넣고 뭘 빠지고 보면서 하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쓰면서 생각하시라. 쓰면서 생각해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딥 라이팅을 가겠는데 딥 라이팅은 배력 있게 쓰고 전해서 의도한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딥 라이팅은 그러니까 라이팅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딥 라이팅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내 글이 네. 내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게 하려면 공식이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아주 쉬운 공식 하나 그래요? 가르쳐 드릴 텐데요. 공식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네.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이 공식대로 쓰고 있어요. 그 공식이 뭘까요? 오레오라고 하는 프레임인데요. 네. 쉽게 생각하면 붕어빵 틀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왜 붕어빵 구울 때 네. 빵틀에다가 반죽하고 안고 넣어서 굽잖아요. 네. 오레오도 그 생각의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O, 오피니언, 네. 주장하는 바가 뭔데? 그렇죠. R, 이유가 뭔데? 그렇죠.
이 example 예를 들어서 말해볼까? 마지막으로 O.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 네 가지 이 공식에 따라서 이 네 줄로 아웃라인을 만든 다음에 하나하나씩 살을 붙여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연습을 하면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논리적 글쓰기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이게요,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이 하는 연습이라니까요. 네. 여기 보니까 오는 오피니언 여기 이제 158페이지에 있는데요. 네, 일단 의견을 주장해. 나는 뭐 어렸을 때부터 청소하는 걸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해. 네. 그다음에 reason 왜? 왜냐하면 이 청소를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하는 건 이런 일이라는 걸 그렇죠. 해주기 때문이야. 그다음에 세 번째 example 사례를 제시해야 돼. 자, 내가 아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니네 그 사람 알지? 그 유명한 사람 그렇게 이불을 댔대. 침대를 정리를 했대. 그 습관이 뭘 만들어 나갔는지 알아? 띵띵띵띵띵. 자, 그래서 offer. 그래서 당신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벌써 간단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래오네요. opinion, reason, example, offer.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더 재밌는 사례가 들어가고 그 주장의 근거가 더 샤프하게 다듬어지고 막 이러면은 정말 괜찮은 설득이 되는 거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요. 네. 그 괜찮은 사례가 들어가고 정말 멋진 근거가 들어가게 하려면 데이터를 읽어야 되겠죠. 읽어야 되죠. 읽어야 당연하지, 되겠죠. 읽어야 그렇죠. 되죠. 신문도 읽고 책도 읽고 많은 것들이 인풋이 없으면 이게 아프지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읽기와 쓰기는 이렇게 한 통속으로 돌아간다. 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연습을 자꾸 해보라는 거죠. 네, 글 쓰는 네, 연습을. 그리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네. 기회를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내가 이렇게 써봤는데 이게 정말 논리에 괜찮은지. 맞냐를 피드백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아니요, 반드시 가져야 돼요. 금상첨화가 아니라 반드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죠. 자, 진짜 오늘 딥 리딩, 그 다음에 딥 띵킹, 그 다음에 딥 라이팅까지 정말 이 책에 쓰여 있는 것이 한 뭐 7개에서 10개 이상의 비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두 가지씩을 이렇게 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도 저거 뭐 선생님에게 이 글쓰기 문해력 이런 거 아니면 일머리 문해력을 배우고 싶은데 하실 텐데 뭐 일일이 다니면서 다 강의를 해드릴 수는 없으니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시면 전체 내용을 다 잘 파악하시고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뭐 연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당장의 솔루션들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일머리 문해력에 대한 저의 한 줄 감상 최상의 무기입니다. 이 일머리 문해력 이 책은 여러분에게 최상의 무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그 도서 증정 이벤트를 안내해 드릴 텐데요. 퀴즈 정답을 맞춰주시고 또 영상 시청 후기 꼭 남겨주십시오. 요즘에 영상 시청 후기가 점점 늘어나지 많이, 그치? 몇백 개씩 달리는데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 중에 10분을 선정해서 오늘의 도서 이 일머리 문해력, 송숙희 저자님의 일머리 문해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머리 좋은 상위 1%의 비밀 병기. 제가 이것을 최상의 무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식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재력 2. 체력 3. 문해력 4. 근력 네, 이 4개 중에서 도대체 어떤 힘이 필요한지 여러분 맞춰주시고 또 영상 시청 후기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숙희 소장님 이렇게 좋은 정보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무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